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인사이트 딥다이브에서는요.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평범한 만남을 평생 끈끈하게 이어지는 인연으로 싹 바꿔주는 작지만 진짜 강력한 심리학적 비밀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. 자,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어떤 사람은 진짜 처음 딱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그냥 좀 꺼려지는 경우요. 아니면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잘 나가는 CEO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가 대체 뭘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? 재밌게도 말이죠. 한국의 최고 경영자 500여 명한테 이걸 직접 물어봤거든요. 근데 압도적인 1위로 꼽힌 답변이 재무적인 천재성이나 뛰어난 실무 능력이 아니었어요. 정답은 바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, 즉 대인지능이었습니다. 완전 의외죠. 오늘 저희가 다룰 이 핵심 내용들이 아주 명쾌하게 증명해 주는데요.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겠다고 우리 성격을 막 바닥부터 완전히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저 일관되게 보여주는 1%의 차이, 딱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첫인상 완벽하게 사로잡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누군가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확고한 첫인상이 생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단 4초면 끝납니다. 진짜 말 그대로 순식간이죠? 이 4초의 마법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. 처음에 우리 뇌에 꽂힌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모든 걸 판단하는 일종의 엄청나게 강력한 색안경이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초반 4초에 만들어진 인상을 나중에 뒤집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. 사람들한테 완전히 똑같은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들려주는데 그냥 순서만 살짝 바꿔봤거든요.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? 놀랍게도 똑똑하고 근면하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은 쪽을 사람들이 아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. 똑같은 단어인데 단지 순서 하나가 모든 평가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겉모습도 진짜 무시 못할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요. 공중전화 부스에 놓고 온 동전을 좀 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주 말끔하게 정장을 빼입은 사람이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보다 동전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려 2배나 더 높았습니다.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확 와닿으시죠? 좋습니다.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두 번째 단계, 감정의 논리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실험인데요. 학생들에게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다 라는 똑같은 명언을 들려줬어요. 근데 이게 토머스 제퍼슨,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했을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거든요.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했다고 하니까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. 결국 우리는 어떤 순수한 논리 그 자체가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.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되게 이성적으로 팩트를 따지면서 설득한다고 착각하잖아요.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3요소를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.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호감을 뜻하는 에토스,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파토스가 전체의 90%를 차지해요.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관적 사실, 즉 로고스는 고작 10%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조각의 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세 번째 파트, 관계의 깊이 더하기입니다.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파리의 상징, 에펠탑 한번 생각해 볼까요? 1889년에 이게 처음 세워졌을 때 파리 시민들은 이 고풍스러운 도시를 망치는 흉측한 철골 괴물이라면서 진짜 끔찍하게 싫어했어요. 막 철거하라고 시위하고 선언문까지 냈을 정도니까요.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죠? 전 세계는 물론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명소가 됐잖아요.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단순 노출 효과 때문입니다. 파리 시민들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좋든 싫든 에펠탑을 봐야만 했잖아요.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니까 그 격렬했던 적대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애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.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랑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왜 꼭 밥 함께 하시죠? 라고 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.
짝짓기 하는 새들이 서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같이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심리적인 상호성의 원리를 자극하거든요. 게다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? 그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직접 연결시키는 연상의 원리가 작동해서 아주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렇게 기껏 맺은 소중한 인연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사랑할 것. 둘째, 칭찬은 직접 하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서 쓱 귀에 들어가게 할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다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입 꾹 닫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30분 경청의 법칙을 꼭 실천해 보세요. 이거 진짜 효과 확실합니다. 이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네 번째 파트, 빈틈이 주는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보통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? 근데요, 완벽한 척하면서 틈을 하나도 안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튕겨내고 멀어지게 만듭니다. 빳빳하게 마른 스펀지보다 빈 공간이 있는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람을 내 쪽으로 확 끌어당기려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 결함이 들어갈 빈틈을 살짝 열어두셔야 합니다. 이걸 비즈니스에 기가 막히게 써먹은 게 바로 렌터카 회사 에이비스예요. 이 회사 사람들은 자기네가 업계 1등이 아니라는 걸 굳이 안 숨겼어요. 오히려 우리는 2등입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. 라고 당당하게 광고를 때렸죠. 자기 약점을 시원하게 드러낸 이 전략이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진정성으로 다가갔고 결국 수백만 고객의 지갑을, 아니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최고의 무기가 된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. 지식보다 중요한 실천.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죠.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. 남 뒷담화하는 게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 풀리고 짜릿하지만 결국 내 신뢰도 깎아먹고 관계를 산산조각 낸다는 거 말이죠.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안타깝게도 99%의 사람들은 그냥 이걸 아는 데서만 멈춥니다. 그 짜릿한 유혹을 못 이기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. 오늘 들은 이 유용한 심리적인 팁들, 그냥 좋은 얘기네 하고 흘려버리는 99%의 다수로 남으시겠어요? 아니면 오늘 알게 된 이 작지만 진짜 강력한 1%의 행동 변화를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겠습니까?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.